어떻습니까? 조금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감은 윈지 유턴 아크릴 컬러입니다. 윈지 유턴 아크릴 컬러. 자, 이제부터 밝은 부분부터 합니다. 진한 색을 이렇게 밀어내듯이 들어가고, 또 화이트를 써서 핑크를 좀 섞고, 또 화이트를 쓰고 진한 색을 밀어내듯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 부분도 있죠. 요 부분도 이제 밝은색을 지금 미리 3번을 해놓은 거죠. 3번을 해놨는데 입모양을 이렇게 밝은색을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잘 안 마르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또 이쪽에도 밝은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그림자를 남기고 이렇게 또 화이트를 좀 써서 위로 올라가서 핑크를 좀 넣고 이 부분이 밝죠. 이 부분도 좀 밝고 이 부분도 밝고 또 화이트를 써서 제가 화이트를 못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이트가 묽어 가지고 팔레트에 짜지를 못하고 밑에 두고 합니다. 이것도 밝게 들어갔죠. 이렇게 진한 색을 밀어내듯이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도 밝은색 있죠. 이 방법밖에 없네요. 여기도 밝은 부분이 진한 색을 밀어내듯이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또 밝은 법이 어떻습니까? 색을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밝은 부분이 있죠. 진한 색을 밀어내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약간 버려졌다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좀 밝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번을 지금 하고 있는 기고 3번을 아까 해놓은 겁니다. 앉아서 안 되겠다. 서서 해야 돼. 1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은 미리 해놨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2번 색깔. 여기도 2번. 3번은 속에 들어가 있고, 속에 들어있죠, 3번. 2번을 갖고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채색을 할 때, 꽃을 채색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꽃이 이렇게 붓터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술에 맞춰서 이렇게 꽃이 피듯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붓자국에 의해서 결이 생기겠죠. 자, 2번. 여기도 2번. 지금 채색을 먼저 해놓는 게 지금 우선적입니다. 작은 붓 갖고 또 다듬으면 됩니다. 2번. 잘 보이나요? 여기도 2번이 보이죠? (2번) 여기도 2번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것 같아. 내 혼자서 1번, 2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봐도 됩니다. 자, 여기 2번, 3번이 속에 들어갔죠? 아,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동백꽃이 꽃말이 지조라고 생각했는데 정조, 지조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도 2번이만 있죠? 이제 3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2번을) 해놓고, 자, 칠을 붓에 수채화붓으로 아크릴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유화붓은 이렇게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 그림은 수채화를 불투명으로 하는 겁니다. 아크릴을. 아크릴 개념은 그렇게 가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그래서 아크릴 사용법을 보여드립니다. 수채화를 종이에 물감을 물로 안 타고 하는 게 수채화 물감을 하는 게 아크릴입니다. 그 대신 수채화가 입자가 좋겠죠. 아무래도 아크릴보다. 그래서 요새는 가시오를 씁니다. 아크릴은 입자가 안 좋아요. 가시오 조선자가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알고 계세요? 가시오가 있다는 걸. 가시오는 수채화보다 한 단계 위에입니다. 가시오의 한 단계 밑에가 조선자고
이해가 됐었나요? 아크릴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위에 유화를 합니다. 또. 유화를 할 때, 아크릴에 유화를 할 때, 그 보조제를 쓰겠죠. 보조제를 쓰고 그 위에 유화를 하셔도 되고, 아크릴로서 끝을 내도 되고. 그래서 수채만 하시지 말고 등 아크릴 물감이 필요가 없고 없으신 분은 수채화 물감을 원액을 짜서 하이트를 섞여가면서 하면 아크릴입니다. 내가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작게 하면은 배경은 사진에 보인 것 같이 꽃을 지금 배경을 하는 이유가 차이니스 레드와 울트라마린 배경을 하는 이유가 꽃을 섬세하게 끝자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보세요. 한 줄로 쫙 하지 말고 이렇게 들쑥날쑥 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배경을 나중에 한다 이 말이죠. 자, 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똥과자 따듯이 이리 따면 안 되고 이렇게요. 이렇게 좁깃좁깃하게 이렇게. 다시 보세요. 끝자리를 이렇게요. 다시 끝자리를 이렇게요. 보입니까? 아, 위에는 안 비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셔야 된다. 너무 지그재그 하면은 동백이 사겠죠. 미친 꽃이 늙히듯이.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적당하게 사진을 실컷 한번 보고 이렇게 이러는 동안에 이제 수술이 마르겠죠. 요렇게 이건 안에 들어가야 돼. 이건 안에 들어가고 자, 다시 요렇게 것을 요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그림을 저는 해놓고 요 위에 요하로 다시 할 겁니다. 그냥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하로 다시 할 겁니다. 아크릴의 재료의 본연의 재료는 하도용입니다. 하도. 따라하세요. 하도. 유화는 상도.
그러니까 여기에 아크릴로 해도, 유화를 해도 된다는 뜻이겠죠. 자, 요렇게 째짓죠. 째짓고, 요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너무 뜯으면 안 되고, 요렇게. 자,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이 꽃이 크니까, 한 줄 된 게 아니고, 요렇게 됐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수채화보다 아크릴이 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수채화보다 아크릴이에요. 아크릴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채를 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유화를 하시는 분은 아크릴을 빨리 마르니까 조금 힘들어요. 물감을 떠서 이렇게 오죠. 자, 이래서 이제 하이트를 씁니다. 이내나 925입니다. 이 붓이. 충분히 다 됩니다. 이 붓 가지고도. 자, 또 붓을 씻고 수술을 다시 찍습니다.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떠서 와가지고, 떴죠? 떠서 와가지고 다시 흰자리 위에다가 다시 찍습니다. 자, 보세요. 수채화 물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물감을 떠서 물감을 떠서 되죠. 떠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무리를 조금 시간이 지나서 했습니다. 이 그림의 크기가 45의 두께가 있습니다. 악사천에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